전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05페이지 사무 관리비 중에서 민원배려 친절노산 대여 운영권에 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네, 지금 현재 민원실에 배치하고 예,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대여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큰 틀은 그런데요. 네. 추가 부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책임자로 2년 반 근무할 때 장마철이나 무더운 더위에 네. 어르신들이 요즘은 그 개인 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청사를 많이 방문하시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더울 때는 저도 가끔 우산을 빌려드리고 배웅까지 해드렸는데 이게 현장에서 좀 꼭 필요하고 좀 감동이 가는 행동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와서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하고 저기 소록 시선 초장소까지 좀 배분을 해서 적지만 주민들한테 좀 감동이 주는 행정을 해보고 싶어서 5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산에 로고 새기실 거죠? 글씨. 지금 계획은 고흥군하고 청렴 친절이라는 마크를 좀 새겨서 청렴 친절. 네네 배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절 우산도 좋고 친절 배려, 민원 배려, 친절 우산도 좋고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셔서 네. 자 예를 들어서 매월 실시하는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대면 그런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 규명 지금 추모 유령탑 건립건으로 올라왔네요. 예. 물론 이제 사실 여순 19 사건에 대한 그 유령탑 설치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그럼 위치가 나와 있나요? 어디에 아직 건립하시겠다는 거죠? 위치는 결정이 안 됐고요. 네. 이제 그 우리 유족 뭐 협의회에서 유족회에서라든가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장소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다가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순 사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추모 차원에서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론탁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에 의회하고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157페이지요. 맞춤형 후생 복지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고충 상담 전용 차량 임차비인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사실은 이제 본회산 때 지금 뭐 복무 점검용 차량으로 이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차를 우리 이제 사실상 말씀드리자면은 그 노조에서도 같이 좀 사용을 하자고 합니다. 네. 노조에서도 이제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까 개인 뭐 차로 이제 가기도 하다 보니까 관용차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이걸 부기를 고충 뭐 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노조에서도 사용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다른 그 시군에 노조의 차량이 있나요? 지금 전용 차량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 노조 차량이 있는지 먼저 좀 자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응? 다른 지자체에 노조 차량이 있는데 고흥구만 없다는 거 그것은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네네. 예, 거의 몇 군데가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몇 네. 군데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조금 전에 저희 그 김준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 사업 육성 지원에 새마을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흥군의 관변단체 그러면 새마을지의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관변단체여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이제 그 보조금 법에서 그 법정 단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웃사랑 실천 운동 물론 고흥군의 새마을 지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그 목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공모해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문을 좀 개방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법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야기할 때는 번호원이 생각하는 간변 단체에만 이렇게 할애가 되는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법정 단체 말고는 다른 네. 이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은 금방 그 말씀하신 이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신 그 단체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 생활 캠페인 운동이라는 이런 목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럼 이것을 공개창에 띄워서 굳이 이 일을 새마을 지혜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회단체는 내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거의 뭐 일부 사회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뭐 4, 5천만 원짜리 개인 비용들이 있어요. 거의 행사할 때마다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왕 이렇게 그 새마을 지혜에 이런 어떤 그 지원이 보조 사업이 된다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현장에도 좀 나가 보시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 지도, 개선, 감독에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지자체마다 정말로 필살기의 하나가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공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홍보란 저는 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정말 제대로 목을 세워서 아무리 그 무형의 자산에 가까운 홍보를 하더라도 외연이 확장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려면 얼마만큼 숙고에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야 되겠느냐는 저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정말 어려워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며 지금 두 가지 채널이 있죠.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하는 거하고 이제 네. 그 고향사랑 시스템 네, 이음 이용해서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네,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하기가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아침 시간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정말로 고흥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3만 원이 됐던 그런 기부금의 답례품을 선택하려고 할 때 거의 뭐 300여 종이 되나요? 고흥몰에 상품이? 380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뭐 10선, 20선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지금 기 올려놓으셨다고 하니 고흥의 상품권 그리고 분청사기 그리고 20선 가장 인기 품목의 20선을 고흥몰의 20선을 이미 그 메인에 띄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시작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은 확대 방안을 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어떤 추진력 그리고 대외적인 광고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에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고향 사람 기부팀에 조금 더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 이게 지금 국내에서 국외로 지금 확산됐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에 참가 예정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네, 국외 인원 국외에서 5명, 네네네. 국내에서 지금 6명, 네. 그래서 지금 11명 작가 초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이라는 이 타이틀을 개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이 번외산 세울 때 네. 우리 국내 유명 아티스트 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서 작품도 만들고 또 학술 대회도 하고 해서 우리 분청사기에 대해서 저변을 좀 확대하고 국내 이렇게 유명 작가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유명해지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는 분청사기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축제, 국제적인 네네. 축제까지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해서 우선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면은 이런 작은 워크숍도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외국 좀 유명한 작가들 초빙해서 우리가 좀 기반을 미리 좀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좀 늘린 것이고 당초 시설비 쪽으로 우리가 좀 예산이 있는 것을 가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 운영비 쪽으로 그분들 이제 오시면은 아무래도 전문 작가들 초빙하려면 우리가 바로 못하니까 또 영역 전문 업체를 줘서 네. 그분들의 행사를 좀 대행하게끔 해야 돼서 좀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9월, 10월 그때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하고 9월, 10월. 예, 이분들이 또 이제 작품을 와서 만들거든요. 네네. 외국 작가들이랑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네네. 우리 또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하고 여기 네. 우리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시물 설치 등이 있어서 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 참석 수당이 경종 2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국외 또 국내 15분 정도 11분 정도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참석 수당에 관한 거. 분청사기 창작 워크숍 참석 수당 30일 예상으로 해서 15분 2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예, 않는 예. 이야기죠. 예, 이제 수당 성격이다 보니까 수당으로. 예. 대개가 이제 예로 들자면 뭐 교수님들이 초청되는 뭐 워크숍이라든지 네. 이 정도 되면 수당들이 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소 시설 유지 및 소파 수선비 중에 주차장 확보권에 대해서 잠시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보건소 지금 차량 보건소 자체 그 차량은 20대고요. 22대, 20대, 20대입니다. 예. 예. 직원 차량은요? 직원 차량이 이제 어제 오늘 좀 세보니까 한 60대 정도인데 저희들 공보기까지 하면 한 90명 정도 거의 뭐 근무합니다. 100대 정도가 예, 저희 그렇습니다. 직원들 예, 차량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무에 시달리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PCR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등등의 보건소의 민원을 보러 갈 때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갓길 주차를 하게 되고 정말 주차 때문에 뺑뺑 돌다가 다시 내려와서 좀 다른 데 좀 머물다가 좀 차 좀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또 일부는 민원인들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민원들끼리 주차하시면서 부딪혀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차량 접촉 사고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실 주차장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면은 그럼 몇 면 정도 나오죠? 지금 방금 그 우리 그 보충 설명한 자료에 보면 네. 3페이지에 있는데 한 90면에서 100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요. 예, 예. 네. 그러면 땅 매입 같은 건 다 됐나요? 땅은 이제 군유지입니다. 지금. 야, 군유지예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의 그런 그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131페이지 사회복지사 법정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권. 지금 현재 그 공군 관내 사회복지사가 150명 정도 되나요? 아, 이제 네, 전체 131페이지예요. 예예예. 이제 이거는 보수 교육이기 때문에 네. 예, 150 저희가 이제 150명으로 예산을 해놓고 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보수 교육을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150명을 해놓으신 거고요. 전체 우리 공군 관내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총 전체 한 92개소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한 1,688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사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말고. 예, 음. 예, 전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만은요? 사회복지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네. 예, 수당을 저희가 지금 저 사회복지사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양시설 자, 제가 60, 예, 예. 네, 예. 이건 추후에 네, 네, 보고해 네. 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법정 의무 교육을 받을 때 사실 경무에 시달리면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받게 돼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실화된 법정 의무 교육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교육도 해서 어떤 그 역량 강화 운동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그 정신 한명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도 좀 추가했으면 하는 예,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네. 그 의원님 말씀 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 보건복지인재교육원 이렇게 교육위에서 세계소가 네네. 있어서 네네. 예, 그쪽에 가셔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네.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의 특성이 이제 그 근무 때문에 네네. 못 가실 경우에 예. 온라인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까 그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한 120명 분 정도 되는데 이제 네. 이분들이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네. 지금 현재 요양 시설에 네네. 근무하시는 그래서 분이- 과장님 네. 이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법정 의무 예, 예. 교육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3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이 푸드뱅크는 SSN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고흥군에 사실 푸드뱅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첫째는 신속. 왜냐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배부처의 기준이 있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예. 저희가 지금 냉동 탑차가 한 대가 있고요. 네. 지금 공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해서 2002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인력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전남 광역 푸드뱅크 그리고 이제 보성 우리 공군 푸드뱅크에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배부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 시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동센터라든가 요양원, 뭐 장애인복지관
이런 게 사회복지 시설에 44개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저소득 어르신들 547명 해서 작년에 한 718명의 그 국민들에게 수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푸드뱅크의 그런 그 배부처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결국은 사후 관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지도 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것은 그 업무 협조라든지 아니면 제 본 의원의 염려심에서 예. 기후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챙기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37페이지 지금 고흥군의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고흥읍에 있죠. 아,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지금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에. 네, 애빈누리라고 아, 남양면 사실 사무소 아래. 저희들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애빈누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 의원만이라도 애빈누리 가서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정상인 비정상인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케어하기 힘드시거든요.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15분이 15분요? 네, 청년들이 15명이 아, 있습니다. 청년들 15명. 예. 지금 여기 나이는 예. 제한 없죠? 아, 애빈누리가 지금 그 정원이 15명인데 네. 정원이 15명이군요. 예, 15명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지적 장애인이 11명, 자폐 1명, 뇌병변 1명, 청각 1명, 정신 1명 해서 남자 청년이 9명, 여자 우리 또 자매들이 6명에서 네. 15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님이나 또 사회복지사님이나 또 요양보호사님들 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랑과 예.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케어해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0회죠. 예. 발달 장애인 실종 예방. 예. 지금 현재 고흥군에 발달 장애인이 실종이 된 적이 있나요? 이제 사례가. 이 사업이 네. 제가 이제 봤더니 네. 지금 이게 지금 그 올해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이게 네.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또 실종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 신발 밑에 센서 붙여가는 거. 예, 깔창을 깔아서 네. 그분들이 이제 옮길 때마다 이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네. 신청자가 없어서 아. 도에서 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사업이 전면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일몰 사업이에요? 이제 시범 사업을 했다가 네. 실효성이 없어서 아, 폐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고흥군에 그럼 발달 장애인은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발달 장애인이 네. 지금 저희가 발달 장애인이 여기 보니까 자폐 네. 이제 12세에서 18세 미만 우리 자폐 아동인 4명, 네. 지적 또 장애인이 5명, 그리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자폐가 11분, 그리고 이제 지적이 342명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그 케어가 네, 또 네. 케어와 또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네. 실종 예방을 위한 그런 그 센서 기능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니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사생활 네. 또 어떤 인격적인 네, 부분들 인권 문제. 그런 분들 네. 신청을 조금 안 하신 건 아닌가. 네네. 예, 저희뿐만 이런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그 실종 예방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좀 관리 면에서는 예. 좀 더 촘촘하니 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간 활동 그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 예. 예. 지금 사회 생활 지도사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군의 생활 지도사가 노인복지관, 예.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예. 그리고 시니어 클럽 예. 이렇게 세 곳에서 예.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예, 생활지원사가 213명이 예, 있으신 예,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주간보호가 됐던 재가시설이 됐던 요양원이 됐던 요양보호사 구인하는 홍보지가 정말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우리 군에 그 다시 말하면 주간지 있죠. 예. 거기 광고지에 보면 정말로 빼곡하게 요양보호사 극구하는 그런 광고 구인난으로 사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실태라면 저도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정말 우리 군만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213명의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들이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어느 주가 신문을 보니까 200만 원 정도의 요양보호사를 할 것이냐, 130에서 140만 원 선의 생활 지원사를 할 것이냐, 선택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당연하게 뭐 과장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사실 이분들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그 체력적인 한계와 스트레스와 그다음 수면 부족 또 생활 리듬의 어떤 깨짐, 허나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노인 돌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만큼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저희-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지금 많이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네, 사실 하늘공원은 공군민 누구라도 정말로 필요한 장사시설이고 또 추세에 부응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7억을 세팅했을 시에 사업비나 이런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산만 국비 확보만 생각하셨나요? 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작년 10월 19일 날 용역 보고를 하셨고요. 연말 정도는 설계 용역도 하셨고. 자, 그렇다면 97억에서 최소 198억이 들 거라는 것을 기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알고 계셨을 텐데 미리 와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부터는 의회하고 상생하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집행부의 현재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면서 서로 상의하에 절충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는 예쁜 추모관에 부탁해. 이 말 늘 성목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라는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충분히 심도 있는 정말로 토론을 하셨으니 이렇게 고뇌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경을 10분 헤아려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게 된 이유, 저는 처음에 무조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하늘공원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누구나가 정말로 장사시설이긴 하지만 정말 오랜 그런 어떤 시간 끝에 나왔던 하늘공원이 고흥읍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은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고뇌하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